어제 강진으로 후쿠시마 제1, 제2 원전의 원자로 수기가 큰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제1 원전의 1호기 원자로는 냉각수가 빠져나가면서 원자로가 급격히 과열돼 보호막 내부가 일부 녹아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3시 36분에는 원자로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 건물 천정이 무너지고 작업자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폭발이 원자로 내에서 일어났는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로가 계속 과열될 경우 보호막 전체가 녹으면서 대규모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원전 외부에서는 1시간당 1015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능이 측정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수치가 일반인의 연간 허용치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 방사능 물질인 세슘도 검출돼 소량의 방사능 유출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특수부대를 출동시키고 미군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위대는 주민들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요오드 약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내 또 다른 원자로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있어 일촉즉발의 사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최우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추가 폭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반경 20km, 제2원전에서는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인원에 대해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은 모두 21만여 명. 대피소에 도착한 주민들은 길게 줄을 늘어선 채 일일이 방사능 누출 검사를 받았습니다. 実家が南相馬で連絡ついてない人がいるので、あと原発の範囲にも入ってきたので、やっぱりそれは連絡がつかないと心配です。 간 나오토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려해야 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후 65년에 걸쳐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위기 극복이 가능할지 모든 국민이 시험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에 방사능 공포까지 겹치면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工業で避難者の誘導やってました。で爆発が起きたので郡山に一時教員同士で逃げてきました。 일본 언론들은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신화가 무너졌다며 정부의 허술한 위기 관리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분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두 차례에 걸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로 건물 외벽은 무너져 내렸고 희뿌연 연기는 수백 미터 상공으로 올라가서 사라질 줄 모릅니다. 우라늄을 원료로 쓰는 원전 1호기에 이어 플루토늄을 쓰는 3호기도 폭발할 수 있다는 일본 당국의 경고가 현실화된 겁니다. 今回の事象は1号機での果実の水素爆発と同種のものと考えられ 원전 3호기 폭발은 연기 규모만 비교하더라도 1호기 때보다 두세 배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수소 폭발이라고 하더라도 폭발의 규모가 3호기에 더 컸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방사성 가스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폭발로 도쿄전력 직원과 자위대원 등 11명이 다쳤고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선 누출이 우려되자 원전에서 반경 20km 안에 사는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もうショックで今何とも言えない状態なんですが、うわーもうダメだっていう感じになりましたね、一瞬。 원전 2호기도 냉각 장치에 문제가 생겨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고 2년 뒤 우리나라 남해까지 이 오염수가 유입됩니다. 이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는 국내 해역 평균치의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이 일본이 발표한 방류 계획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확산할지 모의 실험한 결과입니다. 방류 시작 4, 5년 뒤 오염수는 비슷한 농도이긴 하지만 서해와 동해 언저리까지 더 밀려오고 10년 뒤엔 우리 해역은 물론
인도양과 태평양 자체가 뒤덮이는 걸로 나왔습니다. 농도는 짙어지지만 여전히 국내 해역 평균치의 1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유입된다. 그러나 농도는 미미하다가 결론입니다. 들어오는 양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는 아니다. 이번 결과는 중국 제1해양연구소 등이 4배 많은 삼중수소를 방출한 경우를 가정해 실시한 연구 결과와도 흡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삼중수소 말고도 다른 방사성 물질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선 별도 연구가 없었습니다.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있는 넙치, 도다리, 그 먹이 사슬 맨 끝에 있는 참치, 다랑어, 해양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전혀 분석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과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닌 국책연구기관에 발표하게 한 걸 두고 이번 연구 결과를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하기에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울산의 한 수산시장.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살아있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모든 품목들이 다 이제 원산지 표시의 대상이고,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오염수 검사와 수산물 안정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사람 몸에 그게 쌓이게 될 텐데 저 또한 안 먹을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 표시가 늘지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최근 3년간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만 400건이 넘는데 대부분 적발이 어려운 포장마차나 뷔페,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들에서입니다. 도미는 거의 90%가 일본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그 원산지 속여서 하잖아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상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혀 안 먹는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장사가 안 되는데 더 방산소를 하면은 이 해를 전혀 안 드실 수가 있어요. 시중에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좀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는 데까지의 그 과정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일본에서 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혹시 중간에서 이제 둔갑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한 해 평균 약 3만 톤.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수조사 같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홍승연입니다.